자, 오늘 써볼 자기소개서 기관은 기보입니다. 기보 인턴이 떴죠. 지금 자기소개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와, 이 70%, 70%.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기계식 평가를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뭐 높게 주고 어떤 부분이 안 나오면은 낮게 주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 평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딱 알맞게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보통 이제 인턴의 지원 동기의 평가 기준은 요 세 가지입니다. 목표 의식. 그러니까 그냥 지원한 게 아니고 이 인턴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목표, 그러니까 인턴에서 얻어가고 싶은 게 있는가 확실하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인턴이 무슨 일 하는지는 알고 왔는가,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보하면은 금융이고 중소기업 지원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느냐,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한국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턴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내가 이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결국 정규직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인턴을 지원하는데 내가 예전부터 이 기관에 인턴을 하고 싶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리어 목표를 하나 던져주고요. 그러니까 나의 최종 커리어 목표는 뭐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인턴에서 이 기보 인턴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인턴을 통해서 성장해서 나중에 정규직 입사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커리어 목표, 이거는 무조건 기부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기부와 관련 있는 커리어 목표를 제시를 하시고, 그래서 그 목표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의 업무가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인턴의 업무들이 원래 정규직이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하는 업무들을 보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할 업무를 미리 체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챗GPT와 좀 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신용보증 직무로 성장하기에 기술보증기금의 인턴이 유리한 이유는 뭐야? 만약에 내가 신용보증 직무를 갖다가 이제 성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규직 업무 중에서 신용보증이 있잖아요. 요거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 직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의 인턴이 왜 유리하냐? 이렇게 하면 얘기해 줍니다. 인턴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인턴에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정규직 입사하고 싶다가 목표가 되는 것보다는 그 뒤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 입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다는 정규직 입사해서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이제 이룰 수 있는 목표치 있잖아요. 그 목표로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적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해 줍니다. 한 5년 차 정도 되면은 신용보증 직무로 이제 입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리스크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처음 입사하는 신용보증 전문가, 그 다음에 나중에 성장할 신용 리스크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또 잘 분석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갖고 있는 것도 있겠죠. FAT나 TAT는 갖고 계신 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지원 동기, 나의 성장 목표가 무엇이고 인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게 필요한데 기술보증기금 인턴에서 딱 맞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여기 인턴을 안 하면은 못 얻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얻고 싶고 성장 후에 기술보증기금에 내가 정규직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 가서 그러면 기술 보증 기금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 답변 안 해도 돼요. 너무 속보이게. 사실 이제 뭐 제가 신용 분석의 신용 리스크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데가 기술보증기금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최종 커리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신용분석 리스크 전문가라는 저희 최종 목표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턴이 중요한 이유가 어 요런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청년 인턴 직무가 다 요걸 갖다가 제공해 주더군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노력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뭐 자격증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야 이게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이번 인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나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렇게 인턴을 해서 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 가지고 다가서 가지고 나중에 입사 그 도전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성장하겠다 목표로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건 뭐 누가 봐도 직무 수행 능력이고 원래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유관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평가하게 돼 있죠. 사실은 태도는 별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냥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항목을 쓰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떤 경험했습니다. 어떤 역량 키웠어요. 역량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는데 이런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즉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향상됐고요. 어떤 자격증을 땄고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이러면 스펙 자랑밖에 안 돼요. 이건 최악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스펙과 그 경험과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머릿속에 평가위원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은 웬만하면 개조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500자 정도, 한 300에서 500, 600이면 경험 두 개 적기에는 좀 맞죠? 부족하고. 이 경험 한 개 적자니 남고 뭐 애매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보고서 형태로 적으면 적은 글자 수에 많은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작성 방식은 요래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내가 무엇과 무엇을 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뭐고요? 두 번째 업무로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잘해가지고 내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처음에 그냥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뭐 무슨 업무다. 뭐 괄호치고 자세하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잘못 적으면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가독성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괄호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밑에 또 적을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개조식으로 이렇게 해요. 나는 어떤 업무에 관련해서는 관련 자격은 뭐가 있고요. 관련 교육은 뭐가 있고요. 관련 경험은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습득 역량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일을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개 하면, 요 정도 하면은 한 600자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요. 관련 자격은 뭐가 있고, 관련 교육은 뭐가 있습니다. 교육 많이 받았으면 유관 전공이면은 전공 요런 거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외부 교육 이런 거 받았습니다. 관련 경험은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 위에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적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편해요. 여러분들이 주저리 경험 적고 이게 이 유관 경험인가? 이 직무 상관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느라 고민하는 반면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명확하잖아요. 음. 자,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직업윤리가 무엇인가는 직업윤리 투명하죠. 투명하게. 그래서 직업윤리의 평가 기준은 딱 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근면하냐, 성실하냐, 정직하냐, 봉사정신이 있냐, 책임정신이 있냐, 규칙 잘 지키냐, 예절 있냐, 뭐 사실은 예절은 평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평가 기준이고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 가지고 본인 직무에 알맞은 직업 윤리를 경험과 함께 제시하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제대로 이 NCS 기준으로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책임감 이런 거, 책임감 필요하니까 책임감으로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6개 범주 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사례가 잘 뽑히는 걸 기반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이유를 적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근면이라는 게 초심 유지거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차가 쌓이면은 대충 하니까 서비스 질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꾸준한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근면 정직, 성실, 봉사, 책임, 준법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뭐 화면 멈추고 이유가 왜 필요한지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내가 이 6개 중에서 뭘로 적을지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이렇게 물어봐서 적어도 돼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성실함을 찍었으면 성실함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답변해 줍니다. 요걸 녹이면 되겠죠.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필요한 이유는 조금 이제 기복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공공기관들이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챗GPT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에서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근면, 정직, 성실, 봉사, 책임, 준법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맞는 건지. 그래서 사례 잘 뽑히는 거 하면 돼요. 이거 결국 면접 가서 털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어떤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이렇고요, 증거 사례 있고요,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끝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인턴 업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실이다. 성실은 왜냐? 아까 챗GPT하고 상의한 내용 적었죠. 적고 증거 사례. 그래서 성실이라는 게 더 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자집 알바 사례를 저는 가지고 왔고요. 음, 이게 원래도 잘 돌아갔지만은 유아 동반 고객을 좀 더 잘 응대해주면 더 잘 될 거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성실의 내용입니다. 사례 센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이런 성실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성실함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사실 뭐 3번 항목은 거의 거기서 거기 겁니다. 편차가 많이 없는 항목이에요. 자, 그럼 4번입니다. 이거는 협력 연대를 통해서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여 달래요. 이건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도 이런 협력과 이제 연대라는 건 보통 두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 팀워크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워크라는 거는 사실 두 개 좀 비슷하거든요. 팀워크는 팀의 목표가 있죠. 그 목표에 조금 부족한 부분. 이걸 하면은 목표 달성이 좀더 잘 될 텐데. 음. 근데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가지고 팀의 목표에 달성한 경험. 요걸 적어야 되고요. 그럼 덤으로 팀원들의 신뢰도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비슷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동료들의 말과 행동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화시킨다. 뭐 동기부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팀의 목표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요걸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팀워크는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내 역할을 찾아서 일한 거, 그래서 신뢰를 얻은 거. 그다음 리더십은 내가 솔선수범하는 태도 또는 적절히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뭐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말할 거 있으면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원들을 좀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던 경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어떤 경험에서 이거 두 개 다 했습니다. 그럼 베스트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키워드로 어떤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은 이렇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경험 여러분들이 기술하실 때 상황을 너무 뭐 길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대략적인 상황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만약에 인턴을 하신 분들은 거의 신입이잖아요.
똑같아요. 겪는 경험이. 어차피 뭐 동아리, 동호회, 뭐 인턴, 맞죠? 이게 비슷해요. 뭐 학교 생활, 학생회 뭐 이런 거 정도겠죠. 아르바이트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다 한 번씩 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막, 뭐, 이 스타 기법이 지난번 이제 다른 기관 할 때도 얘기했는데, 스타 기법이 이거 다 망쳐놨어요. 스타 기법의 시츄에이션하고 이제 자기 역할 있잖아요. 자기 역할 부분은 대단히 짧게 기술해도 됩니다. 심지어 역할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돼요. 역할이라는 건 이제 팀워크 능력 기술할 때는 필요하겠죠. 팀워크는 자신이 역할이 아닌 걸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럴 땐 역할을 기술해야 되는데 꼭 역할을 기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너무 길게 기술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한두 줄이면 돼요. 한두 줄. 짧게 한 줄로도 돼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평가 척도도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이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술했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적극적 역할 인식과 이거 팀워크죠. 솔선수범의 자세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풀어서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는 팀워크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단어가. 팀워크라는 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려면은 어떤 단어가 애매한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 역할인식, 솔선수범의 자세로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죠. 팀워크 능력과 리더십의 자세로 이해가시죠? 좀 더 이 평가위원회 느낄 수 있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떠한 성과를 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요거 있잖아요. 상황을 좀 길게 적긴 적었죠. 음. 요거 짧게 적어도 돼요. 요거 좀 더. 사실은 뭐 4일 1조도 상관없죠. 그냥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저희 팀을 제외하고 모두 고학년이라 저희 팀은 시작부터 불안감에 입사했습니다. 패배감에 입사했습니다. 요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제가 상황을 조금 이제 길게 장황하게 안 적어도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적었지만 요걸 갖다 한두 문장으로 한 문장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요런 겁니다. 요거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이왕 참여한 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해보기 전에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 솔선수범의 자세죠. 남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팀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팀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걸 갖다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부담감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죠.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이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건 팀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리더십입니다. 대표적으로 동기부여가 있고요. 그래서 팀의 사기를 올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거죠, 내가.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느낀 점으로 적극적으로 내 역할을 탐색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